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14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요 114번은 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요 비상 콘센트 설비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요거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비상 콘센트 설비 비콘의 설치 대상은 11층 이상일 경우에는 11층 이상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지하층이 3계층 이상이 되고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또 하나는 터널 500m 이상일 경우, 이게 바로 비상 콘센트 설비 설치 대상이죠. 그래서 바로 요 1번이 틀린 답이라는 걸 금방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 맞죠? 그래서 풀박스 나오면 철판 두께가 1.6mm 이상이라는 거. 전원 회로는 예전에는 삼상을 썼는데 삼상은 없어졌죠. 단상 교류 220V, 공급 용량 1.5kVA 이상, 꼭 여러분 이거 암기하셔야 되죠. 자, 비상 콘센트 설비 설치 대상은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에 설치해야 되고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은 전부 해야 되고,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이게 바로 비콘 설치 대상. 설치 기준을 한번 보면은요, 전원 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 이상 설치해야 되고, 전원 회로는 단상 교류로서 220V,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 사용,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 브레이커 설치해야 되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풀박스 재질은 철판 두께 1.6mm 이상. 그다음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 그다음에 그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 콘센트 최대 3개의 공급 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 설치 높이,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115번 가죠. 자, 자탄 설비에서 수신기 설치 기준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지금 이 수신기는 요즘은 다 기록 장치가 있는 수신기를 설치해야 돼요. 예전같이 뭐 기록형, 다시 말해서 기록을 출력할 수 없는 수신기는 지금 설치가 불가능하죠. 자, 6층 이상의 소방 대상물에는 발신기하고 통화가 가능한, 발신기하고 통화 가능한 거 P형 1급이죠. 이건 4층 이상이에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자,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 표시 맞죠? 그래서 바로 요 2번이 맞는 답이 되네요. 3번 하나의 경계구역은 여러 개의 표시등, 하나의 표시등으로 설치되거나 표시되거나 아니면 하나의 문자로 표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 3번도 요것도 틀렸죠. 4번 실내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열이나 연기로 인해서 일시적인 화재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는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 미만이죠.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죠. 자, 이 수신기 설치 기준 한번 보면은요,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훼손수 이상, 그 다음에 4층 이상에는 발신기하고 통화가 가능한 수신기. 그래서 여기 4번 요게 좀 중요하죠. 요 축적형 수신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해야 되는 대상은 지하층이나
무창층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그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 일시적으로 화재 오보를 갖다가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요 축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 요것도 이제 실기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경계구역 일람도 비치해야 되고요. 음향기구, 다른 그 소음하고 명확히 구별. 작동하는 경계구역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 1번에서 8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16번 가죠. 자,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여기 공항에 가면, 제가 공항에 점검 가다 보면 보는데 이거는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송광부가 있고요. 이쪽에는 빛을 받는 수광부가 있죠. 그래서 이 송광부에서 계속 빛을 수광부 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광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광축은 이 벽으로부터 0.6m 이상 거리를 유지해줘야 되고, 송광부하고 요 수광부는 뒷벽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 광축의 높이는 천장 높이의 80% 이상. 근데 송광부하고 수광부는 햇빛을 직접 받으면 안 되죠. 그다음 요 거리는 공층 감시거리 이런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 기준 보면은 감지기의 요 수광면 빛을 받는 부분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감지기의 수광부하고 송광부는 뒷벽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한다는 거.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 광축의 요 길이는 공층 감시거리 이내. 그래서 이 공층 감시거리라는 건요, 5m, 10m 이렇게 딱딱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공층 감시 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죠.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해서 설치. 요 1번이 맞는 얘기네요. 자, 2번은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60%가 아니고 80% 이상이죠. 송광부하고 수광부는 뒷벽으로부터 30cm 이내가 아니고 1m 이내죠. 감지기의 요 수평면이 아니고 수광면이죠, 이게. 수광면은 햇빛이 잘 비치는 곳,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해야 되죠. 117번 가죠. 자,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자, 우리 내진 설계 소화 설비는 뭐가 있어요? 옥내 소화전 설비하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있죠. 이러면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요 2번이에요. 요 지진의 분리 이음은 배관에 수평, 수직 나와 있는데, 지진은 어때요? 지진은 지준이 아니고 지진이죠. 지진. 지진은 옆으로 흔들리는 거죠.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지진 분리음은 배관의 수평 수직 지진하중이 아니고 수직은 빼야 되죠. 수평으로 흔들릴 경우에 그거를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금방 나와요. 배관에 대한 내진 설계를 할 경우에는 배관의 수평 지진하중을 선정해야 돼요. 수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관의 내진 설계 기준은 이걸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것도 실기시험에서 또 쓰라고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소방시설 관리사는 엉덩이 싸움이라고도 하잖아요. 누가 많이 오래 앉아서 암기를 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구 관리사 공부할 때는 예전에는 그렇게 전체를 이렇게 다 암기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내용 부분만 했는데 요즘에는 어느 부분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전체를 다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118번에 포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포헤드하고 고정포 방출구 설치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죠. 자, 포헤드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분의 차고 주차장 합성 계면활성제 포소화 약재 6.5리터. 이게 틀린 거죠. 요 차고 주차장 있죠. 담백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인데 요거는 6.5 8 3.7이죠. 요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차고 주차장 포헤드의 1분당 방사량 그래서 차고 주차장 항공기 경락고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단백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는 6.5, 8, 3.7이죠. 그래서 차고 주차장의 요 합성 계면활성제포는 8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에요. 6.5가 아니고 이게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 근데 2번에 보면 포헤드 및 고정포 방출구의 팽창비가 20배 이하 저발포죠. 저발포일 경우에는 포헤드, 압축 공기포 헤드를 사용. 그 다음에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바닥 면적 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포헤드는 바닥 면적 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팽창비가 20 이하인 것을 우리가 저발포라고 하고요. 팽창비가 80배 이상 1000배 미만일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고발포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바닥 면적 8제곱미터마다 하나, 포헤드는 바닥 면적 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119번 넘어가죠. 자, 119번은 미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미분무 소화 설비에는 무슨 헤드를 써요? 이건 조기 반응용 헤드를 쓰죠. 자, 미분무 소화 설비의 헤드의 설치 기준을 보면은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기타 모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요 미분무 소화 설비에 사용되는 요 헤드는 조기 반응용 헤드 설치한다는 것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3번 있죠. 미분무 소화 설비에 사용되는 헤드는 개방형 헤드가 아니고 조기 반응형 헤드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다음 120번 가죠. 요 가기 전에 요 미분무 폐쇄형 있죠? 폐쇄형 미분무 헤드의 설치 장소의 최고 주위 온도에 따른
다음 식에 따른 표시 온도. 그래서 요 공식 여러분 요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20번 가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그 화재 안전 기준인데 요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 구역하고 유수 검지 장치의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1번에 자연 낙차에 따른 요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 검지 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상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거랬는데, 자, 여기가 옥상 수조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유수검지 장치 설치한다는 것은 낙차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요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의 방호구역은 한 개 이상의 유수검지 장치 설치하는 거 맞고, 그다음에 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반드시 유수검지 장치를 지나도록 하는데 이 송수구를 통한 물의 공급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경우는 반드시 습식하고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그래서 해설해 보면 여러분이 폐쇄형일 경우 방호 구역하고 유수 검지 장치 기준 보면은 하나의 방호 구역의 바닥 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 격자형 배관일 경우에는 3,7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한 개 이상의 유수검지 장치 설치. 그 다음에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이상에 미치지 않아야 되는데, 한 개 층에 설치되는 헤드 수가 10개 이하일 경우, 그 다음에 이 아파트죠. 이 복층형 구조일 경우에는 3개 층을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유수 검지 장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출입문은 0.5m 이상 세로 1m 이상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121번 나가죠. 자, 121번 요건 실기시험에서도 여러분 2차 시험에서도 나왔던 문제예요. 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배관하고 밸브 설치 기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그 상수도 직결형이 있고요. 펌프 등의 요 가압 송수 장치를 이용한 설치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가압수조, 그다음에 요 캐비넷형 가압 송수 장치 설치한 경우에서 4가지예요. 그래서 배관 밸브의 설치 기준은요, 상수도 요 직결형일 경우에는 여러분이 수급, 개체, 압유시. 그래서 요 수가 수도용 계량기 있고, 급은 급수 차단 장치. 그는 개는 개폐 밸브형, 개폐형 밸브, 개폐 표시형 밸브. 체는 체크 밸브, 압은 압력계, 유는 유수검지 장치, 시는 2개의 시험 밸브. 그래서 펌프 등일 경우에는 수연펌, 수도용 계량기, 그다음에 연성계 또는 압력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펌프, 그다음에 압책성, 압력계, 체크 밸브, 그다음에 성능 시험 배관, 압책성, 그 다음에 개유시죠. 개폐 표시형 밸브, 유수 검지 장치, 시험 밸브. 그래서 펌프일 경우 여기는 다 2개의 시험 밸브인데, 펌프 등 가압 송수 장치 사용할 경우는 그냥 시험 밸브예요.
그다음에 요 가압수조일 경우에는 바로 그 수가, 수연펌이 아니고 요 수가, 수도용 계량기, 가압수조. 그 다음에 압책성, 이거 똑같죠? 그 다음에 개유시도 같아요. 근데 여기는 두 개의 시험 밸브라는 거. 캐비닛형은 여러분이 이 펌프, 캐비닛형에도 펌프가 있죠? 근데 여기는 수연펌 압책성 개유시인데 요 캐비닛형은 수연펌 압책 성능시험 배관이 없어요. 수도용 계량기하고 연성계 또는 압력계, 펌프, 그 다음에 압력계 체크 밸브. 캐비닛형에는 뭐가 없어요? 예, 성능시험 배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개폐 표시형 밸브, 유수 검지 장치, 그 다음에 시험 밸브인데 마찬가지 여기도 두 개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 시험 밸브가 다 두 개예요. 두 개의 시험 밸브인데 펌프 등 가압송수 장치 이용할 경우에는 그냥 시험 밸브라는 거. 요게 좀 특이한 거고. 그 다음에 요 펌프 등 가압송수 장치, 캐비닛형 가압송수 장치 이거는 다 똑같은데 요 캐비닛형에는 요 성능시험 배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암기를 좀 이렇게 어두문자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해놓은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여기 지금 상수도 직결이니까 뭐예요? 수급, 개체, 압유시죠. 그래서 수급, 개체, 압유시. 수급, 개체. 자, 수도용 계량기 들어가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급수 차단 장치. 네, 여기는 아니고 요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네요. 세 번째가 개폐 표시형 밸브. 그 다음에 체크 밸브니까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수, 급, 개체, 압, 유. 네, 두 개의 시험 밸브에서 수급, 개체, 압유시에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 쪽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그 설치 순서, 그래서 상수도 직결형일 경우에는 어두문자, 수급, 개체, 압유시, 펌프 등 가압 송수장치 이용할 경우에는 수연펌, 압책성 개유시. 그 다음에 요 캐비넷형. 요거는 성능시험 배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연펌, 요 성자만 빼면 압체 개유시가 유수검지 장치도 없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개유시가 아니고 개시죠. 개시. 수연펌 압책 성능시험 배관 없고 유수검지 장치 없으니까 유수검지 장치 없으니까 수연펌 압책 개유시. 수연펌 압책 개시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즉 성능시험 배관하고 펌프 등의 성능시험 배관하고 요 유수검지 장치를 제외한 거죠. 근데 가압 수조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수가, 압책성, 개유시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해서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되죠. 122번 가죠. 자, 122번은 5개 소화전 설비인데요. 설치 대상으로 옳은 거를 찾는 거죠. 자, 이 5개 소화전 설비는요,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여기 9,000제곱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 국보나 아니면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그 다음에 요 특수 가연물은 750배 이상. 자, 1번에 보시면은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뭐 5,000인데 여기 틀린 거죠.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9,000제곱 이상이죠. 그 다음에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석조가 아니고 이게 목조 건축물이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1번, 2번 틀렸고, 1번하고 3번은 틀렸고. 자, 특수가연물인데요. 여러분이 이 특수가연물은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이 면화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껍질 및 대패밥, 그다음에 넝마 및 종이조각, 그 다음에 사류, 볏짚류죠. 그 다음에 가연성, 요게 고체류,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석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네요. 석탄이나 목탄류. 그다음에 가연성 액체류, 가석, 가목,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그 다음에 요 합성 수지류죠. 합성 수지류는 발포시킨 거하고 그 밖의 것. 이 발포시킨 것은 여러분 스티로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정 수량이죠. 그래서 이 지정 수량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면나 넝사볕 할 때 면화류가 요게 200kg, 나무 껍질 대패밥이 400kg, 넝사볕이 요게 3000kg예요. 그다음에 요 가연성 고체류 요게 3000kg, 석탄 및 목탄류는 요건 10,000kg. 그다음에 가연성 액체류 요거 2세제곱, 목재 가공품 나무 부스러기 요게 10세제곱, 합성 수지류 중에서 발포한 것은 20세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것은 요건 3000kg죠. 요거는 여러분이 실기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면나 넝사볕, 가석, 가목, 합. 요 머리 글자 이용하고 그다음에 지정수량 암기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 가연성 액체류는 지정수량이 2세제곱이죠. 저장수량이 1000이에요. 나누기 2세제곱 나누면 이건 500배밖에 안 되죠. 특수가연물은 750배 이상이니까 요 2번 해당 안 돼요. 자, 4번 보면 볏짚류죠. 여기 볏짚류는 지정수량이 3000이에요. 그래서 75만 킬로죠. 나누기 3000kg. 0 3개 없어지고. 넝사볕이 이게 3000이 아니고 1000kg예요. 제가 잘못 썼네요. 이게 1000kg. 1000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75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면나 넝사볕, 가석, 가목, 합인데 면화류가 200kg, 나무 껍질 대패밥이 400kg, 넝사볕이 이게 1000kg예요. 가연성 고체 3000kg, 석탄, 목탄류 10,000kg, 가연성 액체 2세제곱미터, 목재 가공 및 나무 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발포시킨 거 20세제곱, 그 밖의 것 3000kg에서 꼭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123번 가죠. 자, 지상 5층 복합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복합 건축물은 스프링클러 설치하면은 헤드의 기준 개수가 10층 이하든 11층 이상이든 기준 개수가 30개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필요한 수온의 양이에요. 지금 옥내 소화전도 있고 요 스프링클러 헤드도 있으니까 두 개 다 합친 양 이상이죠. 그래서 옥내 N 최대 5개니까 여기 3개죠. 옥내는 2.6세제곱에서 7.8세제곱이 되죠. 자, 스프링클러는 기준 개수 30개에다가 2.4 세제곱미터 곱하면 2.4가 아니고 1.6세제곱이죠. 이게 48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저장해야 할 수온의 양은 55.8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 그건 뭐 암산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에 요 폐쇄형 헤드 설치할 경우에 헤드의 기준 개수 꼭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나 요 창고일 경우에 요 레크식 창고를 포함해서 특수 가연물일 경우에는 기준 개수 30개고 그 밖의 것은 20개. 그다음에 요 근린 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이죠. 그래서 판매시설하고 요 복합건축물은 기준 개수가 30개고 나머지 근생시설 같은 경우에는 20개라는 거. 그 다음에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 이상일 경우에는 20개, 8m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 개수 10개. 아파트는 기준 개수 10개. 그 다음에 그 11층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30개라는 것. 단 아파트는 제외.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설계 시공을 풀이할 수가 있는 거죠. 한 124번 가죠. 자, 청각 장애인용 요 시각 경보 장치예요.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이 시각 경보 장치는 바닥으로부터 요 시각 경보 장치 설치했을 경우에는 요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내로 해야 되죠. 근데 이 천장 높이가 2m 이내일 경우 요 시각 경보 장치 요 설치는 천장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1.5m 이내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 이거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2번에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일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요 1m 이내가 아니고 0.15m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제가 여기 잘못 썼네요. 이것도 천장의 높이가 2m 이내일 경우에는 요 시각 경보 장치는 천장면으로부터 0.15m 이내의 부분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도나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위치. 그 다음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어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화재안전 기준 읽어봐야 돼요. 다음 125번이죠. 자, 이 125번은 펌프의 소요 동력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 비중량 1000kg 포스/m 의 삼승,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 세크, 전량정 H 미터죠. 자, 이걸 102로 나눠주고 펌프의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 개수 K를 곱해주면 펌프의 소요 동력이 되죠. 자, 문제에서 보면은 요 물의 비중량 1000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펌프의 토출량은 지금 얼마예요? Q는 3050 리터 퍼 분이죠. 자, 요거를 세제곱 퍼 세크로 하려면 3.05 세제곱 퍼 60 세크가 되겠죠. Q값. 자, 전량정 H. 자, H1이 지금 85m인데 임펠러의 회전수를 변경시켰다는 거죠. 자, 회전수를 변경시킨 거예요. 1800rpm이었는데 1980rpm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다음 요 임펠러도 바꿨어요. 직경이 400mm짜리를 직경을 440mm짜리로 바꾼 거죠. 그러면 H2는 변하겠네요. 양정값은 변하죠. 자, 효율값
0.75 나와 있죠. 그다음에 전달 계수 K는 1.1로 하라고 되어 있죠. 결국 전 양정만 여러분이 계산하면은 그대로 시계에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럼 여러분이 상사의 법칙에서 나중 동력은 처음 동력에다가 RPM의 변화된 비율에다가 요건 이승이죠. 그다음에 임펠러 직경에 변경된 그 비율에 요것도 자승이죠. 요 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변경 후에 양정값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시계에 그대로 대입을 하죠. 자, 처음 양정이 지금 85m죠. 자, 임펠러는 임펠러의 그 펌프 회전 수는 처음에 1800rpm이었죠. 근데 변경된 것이 1980rpm이에요. 요거의 자승. 자, 임펠러는 처음에 400mm짜리를 사용하다가 440mm로 변경한 거죠. 요거의 자승. 그래서 양정값을 여러분이 계산하면 요게 124.45m로 변경이 된 거죠. 변경 후에 양정값이에요. 그대로 대입하면 동력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력, 물비중량 1000에다가 펌프의 토출량은 3.05 세제곱퍼 60세크. 이게 Q 값이죠. 전양정은 우리가 124.45가 된 거죠. 즉 H2 값이에요. 자,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주고 효율 75%, 0.75로 나눠주고 전달계수 K를 곱하면 90.97이죠. 그래서 90.97을 얻고 가장 가까운 값이 요 4번이에요. 마찬가지로 요 90.74는 0.163으로 계산한 거죠. 즉 간편식으로 한 거예요. 자, 0.163에다가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퍼 분 3.05 세제곱퍼 분 전양정 124.45 효율 0.75 전달계수 1.1 곱하면 이건 간편식으로 하면 90.7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인데, 여러분이 요 상사의 법칙 있죠? 여러분이 이거 유체역학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렇게 그 구조 원리 이런 데서 또 이걸 이용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암기할 때는 Q2, H2, P2 요 동력이죠. 그래서 이 토출량, 나중에 그 토출량은 처음 토출량에다가 회전수 B에 요건 1승이에요. 임펠러 직경 B에 요건 3승. H2는 처음 양정 곱하기 요 임펠러의 그 회전수의 요거는 2승. 임펠러의 그 직경 B에 요건 2승. 똑같죠? 그 다음에 소요동력, 나중 소요동력은 처음 소요동력에다가 요 회전수 B에 요 3승, 임펠러 직경 B에 요건 5승이라는 거, 요 세 가지. 그래서 임펠러고 회전수의 B는 1, 2, 3, 직경의 B는 3, 2, 5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